안녕하세요. 저는 추억의 동시상영관 추동관의 영화 큐레이터 박혜은 편집장입니다. 이번 시간 그때 그 시절 동시상영관의 뜨거운 추억 속으로 우리를 안내할 작품은 1983년 개봉작, 김기 감독, 정윤희, 임동진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약속한 여자입니다. 약속한 여자. 대체 그녀는 무슨 약속을 한 걸까요? 이 영화 약속한 여자는 엇갈린 인연으로 사랑을 뒤로 한 채 각자의 삶을 살았던 두 남녀가 운명의 장난처럼 다시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아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에 지적인 멜로 남주로 급부상한 배우 임동진과 1970년대 초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트로이카 정윤희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죠. 이 영화는 1981년에 KBS에서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갈무리를 영화로 옮긴 작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기 드라마의 영화판인 셈이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드라마 갈무리에서는 이 트로이카 중에 장미희 배우가 맡았던 주인공 역을 영화에서는 정윤희 배우가 맡았다는 겁니다. 한 캐릭터를 두 스타 배우가 각자의 스타일로 연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하죠. 또한 앳된 고 강수연 배우의 얼굴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약속한 여자를 함께 만나보실까요? 정직한 학생들이 주인 없는 반지를 들고 신문사를 찾아옵니다. 안을 보세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어디서 주웠지? 한강 모래밭에서요. 신문에 내서 꼭 주인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주인을 찾는다는 신문 기사가 나고 저 반지 때문에 오셨답니다. 지숙 씨라고 바로 본인이시랍니다. 신문 기사를 본 지숙은 신문사에 찾아갑니다. 반지 안에 새겨진 글귀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현우가 지숙에게라는 글씨 아래 날짜가 새겨져 있습니다만. 그 반지 맞습니까? 네. 반지란 잘 빠지지 않는 건데 어떡하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가 한강에다 버렸었습니다. 결혼 반지인 것 같은데 왜 버리셨습니까? 이제는 제게 필요가 없어진 반지입니다. 대신 자선 사업에나 기부해 주세요. 질긴 인연처럼 다시 돌아온 반지를 신문사에 맡기고 지숙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고 말죠. 그녀가 떠난 직후 또 한 남자가 반지의 주인이라며 신문사를 찾아옵니다. 신문 보고 왔는데요. 반지의 주인을 찾는다고? 그렇다면 반지 안에 새겨진 글귀도 기억하고 계시겠군요. 물론이죠. 바로 여기 이 반지와 한 쌍이니까요. 이 남자는 오래전 지숙과 반지를 나눈 주인공 현우입니다. 그렇게 주인 없이 다시 현우에게 돌아온 반지. 이 반지엔 긴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숙과 현우 두 사람은 행복한 연인이었죠. 화가인 현우는 프랑스 유학을 앞두고 있었고요. 두 사람은 현우가 유학을 떠나는 3년 동안 짧은 이별을 앞두고 있었고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서로의 이름을 새긴 커플링을 나눈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네? 간호사로 일하던 지숙은 현우의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지숙 씨. 현우가 여객선을 탔다가 아프리카 기니아만에서 조난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먼 해외에서 현우가 실종되고 지숙은 그를 기다렸지만 결국 그를 잊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던 거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낮에 나갔다면서? 미안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좀 생겨서. 웬일이야? 몹시 피곤해 보이는데.
여보. 괜찮은 게 아닌데. 어디 좀 보자고. 응? 아이, 민규의 동생 헤라는 사랑 넘치는 오빠 부부가 부럽기만 하죠. 왜 그러니 또? 언닌 참 행복하겠다. 임마 부부라는 건 다 그런 거야. 그쯤 상식은 아는데요. 오빤 정도가 좀 지나치단 말이에요. 한편 실종된 줄만 알았던 현우는 멀쩡히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소식이 끊긴 지숙을 애타게 찾고 있었죠. 기적처럼 다시 현우에게 돌아온 반지처럼 언젠가 지숙을 다시 만날 거라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지숙은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섭니다. 헤라는 지숙에게 작은 부탁을 합니다. 언니, 나 좀 봐요. 응? 대공원에 가면요. 한시정 가게 식물원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왜요? 어떤 사람 심사 좀 해줘요. 그 미술 선생? 오빠. 공원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올 테니 한번 봐달라는 거였죠. 네. 헤라가 조카를 데리고 찾아간 아뜰리에. 앉아.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일까요? 헤라의 남자친구는 다름 아닌 현우. 지금 오전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어이구, 손님 계셨어? 조카예요. 경아야,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어이구, 아주 이쁘게 생긴 조카님이시구만. 이름이 뭐예요? 김경아예요. 미스 김이시군. 선생님은 매일 이렇게 늦잠을 자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네, 곧 세수하고 올게요. 그 시각 먼저 공항에 도착한 지숙은 앞으로 벌어질 일은 꿈에도 모른 채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헤라도 경아와 현우와 함께 공원으로 나오죠. 어이, 놀라운 솜씨인데? 어릴 때부터예요. 잘 만지도 한번 유망하겠죠? 유망 정도가 아니야. 아빠 쪽 유전인가? 우리 오빠는 그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 엄마 쪽? 더 잼벽인걸요. 어디서 물려받은 솜씨지? 미스 김. 어린 경아의 그림 솜씨를 본 현우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너 무슨 말버릇이 그런 그들은 모르는 유전자의 힘이 아닐까요? 나 엄마한테 고모랑 미술 선생님이 뽀뽀했다고 그럴 거야. 약속대로 지숙은 헤라의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식물원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본 것은 자신의 딸 경아를 안고 있는 실종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현우였죠. 지숙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만 질긴 인연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고모가 집에서 선생님 보고 뭐라고 그랬었게? 뭐가? 네, 수수께끼예요. 글쎄, 모르겠는데. 사랑한다 했지. 그 사이 현우는 어린 경아와 산책 중입니다. 또 할게요. 또? 이쪽 벽이 저쪽 벽 보고 뭐라 그랬었게? 처음 보는 여자친구의 조카가 던진 난데없는 수수께끼. 이쪽 벽이 저쪽 벽을 보고? 모르면 맞아있지. 아이, 가만히 있어봐. 뭐라 그랬는데? 답을 가르쳐 줘야지. 구석에서 만나랬었지. 됐어? 아이, 그게 무슨 수수께끼야. 아이, 진짜 엉터리야. 현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죠. 기상에서 만나줬었지. 바로 자신이 지숙에게 알려준 수수께끼였던 겁니다. 6살이요. 현우는 경아의 나이를 듣고 이 아이가 자신의 딸임을 직감합니다. 선생님? 며칠 후 헤라는 현우의 작업실에 다시 찾아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믿고 싶지 않은 초상화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바로 현우가 그린 지숙과 경아의 초상이었죠. 이 여잔가요? 선생님이 버렸다는 그 첫사랑 여자가 바로 이 여잔가요? 헤라는 그림 속 여인이 현우의 첫사랑이자 오빠의 아내 지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빠가 가여워요.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가 가여워요. 시골로 내려가겠어요. 언니가 저지른 일이니까 언니가 알아서 처리하세요. 지숙은 부메랑처럼 돌아온 과거가 당혹스럽기만 하죠.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지숙의 존재를 알게 된 현우도 고민이 깊기는 마찬가지. 모두 부질없는 짓이야. 가정을 갖고 있는 여자 앞에 불쑥 나타난다는 걸 더 큰 풍파만 몰고 올 뿐이야. 지숙 씨 있게나. 안 돼. 우린 약속했어. 지숙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알면 내게로 올 거야. 답답하군. 그건 자네의 꾸밀 뿐 현명한 방법이 못 돼. 오히려 지숙 씨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한편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민규가 아내 지숙과 외출해서 돌아온 어느 저녁. 아이들은 자고요. 거실에 손님이 와 계세요. 네, 그럼 전 가겠어요.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와 그들을 기다립니다. 지숙은 그 뒷모습이 현우임을 직감하죠. 현우는 더 이상 지숙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현우는 지숙과 생리별하게 된 실종 사건의 전말과 아직도 지숙만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무작정 그녀의 집을 찾아간 거였죠. 손님 오셨어요. 마치 지숙과 현우 사이에 끼어버린 듯한 민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현우를 만나러 갑니다. 너무 뜻밖이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숙이 앞에 다시 등장해서 단란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지숙에 대한 노여움이 아니라 지숙이를 다시 데려가겠다는 욕심 때문인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난 단념 못합니다. 단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숙을 잊어주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현우는 오히려 그녀를 되찾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좋습니다. 오세요, 언제든지. 아내를 지키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옛사랑과의 약속,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키겠다는 남편과의 약속. 과연 지숙은 어떤 약속을 지키게 될까요? 지금까지 약속한 여자였습니다.